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 거는요, 이제 윈도우에서 도커 툴박스를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커를 구동을 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도커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 2강에 걸쳐서 알아봤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도커를 직접 설치를 해서 구동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도커를 설치하기 전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도커를 설치한 뒤에 어떤 화면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 솔로몬 씨의 The Future of Linux Containers 이 발표에 나왔던 내용을 또 한번 언급을 할 건데요. 이제 중반부에 등장하는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솔로몬 씨가 먼저 도커 ps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현재 도커 머신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도커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그 도커 이미지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실제로 띄우면은 그 컨테이너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또 중간쯤에 이 솔로몬 씨가 도커런 그 다음에 비즈박스 에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또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데요. 이제 이 명령어는 어떤 뜻이냐면 로컬 서버에서 비즈박스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찾는 거고요. 만약에 로컬 서버에 해당 이미지가 없으면 도커 허브라고 불리우는 도커 공식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서버에서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운로드 이후에는 해당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실행 과정에서 아주 순식간에 이 디스크랑 메모리를 할당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해당 서버에서 헬로 월드라고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정말 이제 그냥 헬로 월드가 단순하게 출력이 됐다 그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의 운영체제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한 거니까 사실 엄청난 일들이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 구성품인지 알고 설치를 해야겠죠. 일단 도커는 크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무료 버전은 커뮤니티 에디션을 줄여서 C2라고 하고요. 이 유료 버전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줄여서 E2라고 합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는 C2 버전으로 공부를 하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실제로 이제 도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배포할 때는 이렇게 E2 버전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커 E2 버전을 쓰게 되면 연간 $1,000 이내의 라이선스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배포 과정을 아주 훨씬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료 버전도 실제로 많이 쓰인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또 도커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기술들인 이 쿠버네티스나 스웜 같은 기술들도 이제 도커 엔진 자체가 이러한 기술을 요즘에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료 서비스만 잘 엮어서 쓰게 되면 거의 도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부터 도커의 구성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도커 엔진은요,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고 실행하도록 해주는 데몬을 의미해요. 이 도커 엔진과 도커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는 REST API가 사용되고요. 즉 우리는 도커 클라이언트를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도커 엔진과 통신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이제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이용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윈도우, 맥, 리눅스를 모두 지원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커를 쓰기에는 좀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윈도우 자체는 호환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고 리눅스가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윈도우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도커 호스트 OS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도커 엔진을 설치할 수 있는 운영체제 환경을 의미해요. 일단 이러한 호스트 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64비트
버전을 써야 되고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민을 해보면 윈도우 자체는 호스트 OS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건 당연한 건데 애초에 리눅스 OS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게 도커 엔진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이걸 돌리려면 가상화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커를 정말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윈도우 컨테이너가 도커 명령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리눅스 컨테이너와도 상호 통신이 가능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도커 머신은 어떤 거냐면요. 로컬이나 이 원격지 서버에서 도커 엔진을 설치하고 다양한 환경 설정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일종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도커 툴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윈도우에 도커를 설치해 볼 건데요. 이제 저처럼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나 프로페셔널 이전 버전의 사용자들은 필수적으로 도커 툴박스를 사용해야 돼요. 이제 최근에는 도커 CE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도커 툴박스를 이용하는 것도 기능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경로에 접속을 하시면요. 도커 툴박스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도커 툴박스 같은 경우는 오래된 데스크탑 솔루션 버전이라고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나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도커 for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맥 사용자 같은 경우는 도커 for 맥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OS를 쓰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커 툴박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이러한 도커 툴박스는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를 기반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윈도우 위에 리눅스 가상 머신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서 도커 엔진을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가 가상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시고요. 이 성능 쪽에 가보시면은 이 가상화 기능의 사용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상화 기능을 사용 중인 상태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도커 툴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가상화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신 분은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재부팅하셔서 바이오스에 진입하신 이후에 각자 자신의 CPU에 맞게 가상화 기능을 사용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가상화 기능이 준비가 된 컴퓨터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도커 툴박스는 바로 여기에서 Get Docker Toolbox for Windows 버튼을 눌러서 바로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툴박스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아까 전에 언급을 했었던 것들인데요. 도커 클라이언트, 도커 머신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도커 컴포즈, 카이트매틱 그리고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요.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렇게 넥스트를 눌러서 기본적인 설정으로 다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또한 이제 이 도커 같은 경우는 Git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컴퓨터에 Git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Git 또한 설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이미 Git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도커 툴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라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VM 버추얼 박스 프로그램 또한 함께 설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도커 엔진을 구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VM 리눅스 위에서 도커 머신 명령어를 입력하는 식으로 도커 엔진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라클 VM이 도커 엔진의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리게 되는데요.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boot docker.iso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도커 머신을 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면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으로 설정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도커를 설치할 때는 갖가지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같이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또한 그렇게 오류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고 다른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나 그렇게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구글에 잘 검색을 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궁극적으로 세팅이 완료가 되면 도커 툴박스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이렇게 도커 콘솔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실행이 되었죠? 이게 도커 설치의 끝입니다. 이렇게만 잘 나오면 그냥 도커가 안정적으로 잘 우리의 컴퓨터에 설치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한 도커는 기본적인 컨셉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도커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개발, 배포, 운영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는 컨테이너화를 해서 배포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컨테이너화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구동시키는 걸 의미해요. 이제 그러한 컨테이너는 여러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동성, 가벼움, 상호 변경성, 이식성, 확장성, 수직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보시면서 차차 느껴가시면 되니까 이제부터 바로 한번 기본적인 도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커 버전 명령으로 현재 설치된 도커의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도커 툴박스를 이용해서 도커 18 버전, C2 버전을 설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어서 도커 info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된 이 도커의 버전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어떠한 컨테이너가 있고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원이 할당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잖아요. 이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것은 내가 성공적으로 어떠한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커 또한 비슷하게 헬로 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도커 run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죠. 이게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일단 우리의 로컬 서버에서 헬로 월드란 이미지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도커 허브에서 헬로 월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순식간에 컨테이너로 run, 즉 컨테이너로 구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헬로 월드 메시지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이게 끝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도커 run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했을 뿐인데 우분투 서버가 우리의 윈도우 운영체제 위에서 순식간에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헬로 월드까지 출력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우린 순식간에 일종의 배포를 해본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컨테이너가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받아왔던 이미지나 컨테이너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도커 이미지스를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 도커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방금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것을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요. 이 레이티스트는 가장 최신 버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는 특정한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매우 가볍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도커 ps 그 다음 -a를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도커 머신에 존재하는 모든 컨테이너 내용들을 다 출력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나 존재하죠. 이미지 이름은 헬로 월드고요. 컨테이너 아이디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는 종료가 된 지 2분이 지났다고 출력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docker ps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실행했었던 컨테이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ocker ps-a를 입력해서 과거의 컨테이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윈도우 OS에
도커 툴박스를 설치해서 도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동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도커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네, 이제 이렇게 도커가 성공적으로 우리 컴퓨터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